오늘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꽃이 나오는 날인데 리얼미터는 그냥 윤석열 지지율 긍정 35.7, 부정 61.9 여기에 1%가 어른에 만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내가 말했지. 여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여론조사를 낸 뒤에 언론에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 올랐다는 거 다 사실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는 일간 변화량이거든요. 지난주 화, 수, 목, 금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 보여주는 건데 항상 저런 식이더라고. 화요일, 수요일 날은 좀 오르는 듯하다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떨어져요. 같은 패턴이. 요거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굴곡지게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평행성 가는 거예요. 큰 차이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35.8.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고요. 별 의미 없는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여기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TK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따로 한번 모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모아서. 여론조사 꽃. 지금 전화 면접 기준 긍정 32.3, 부정 65.9. 어쩌면 저렇게 여론조사들마다 이게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전화 면접이고 그 밑에 하단에 보이는 건 자동응답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평가는 전화 면접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윤석열에 겁먹은 사람들보다는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우리는 걱정했거든요. 보수 결집할까 봐. 근데 실제로 윤석열에 대해서 더 많이 밖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샤이 진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ARS로는 윤석열 지지율이 35.9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 면접은 32.3 정도 나와요. 대략적으로 보면 아까 리얼미터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두 군데서 계속 돈 들여가지고 비싼 것이 정확하다. 자, 여기 보면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게요. 여기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전화 면접은 민주당 44.2, 국민의힘 32.5, 자동응답은 53.9, 민주, 국민의힘은 35.6. 이러다가 민주당 한 90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안 변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안 변하고 있다는 게 간단히 말하면 전화 면접 조사는 일반 국민의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투표장 안 나올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언론 장악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ARS 전화는 사람이 직접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률은 낮지만 솔직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디 갔어? 매주 재판받으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잖아 지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니까요. 그다음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화 면접 민주당 41.6, 국민의힘 31.2, 자동응답 민주당 52.0, 국민의힘 34.9. 아까 그거랑 아주 비슷하죠. 정당 지지율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100% 이길 필요 없고 51%만 이기면 안 된다. 네. 자, 총선 예측은 그렇고요. 저건 중요하다니까. 왜 중요하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지금 저 국민의힘하고 지금 16%가량 차이를 내버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16%가 아니구나. 저 밑에 거 보면은 18% 정도 되죠. 차이를 내버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가요. 내가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되게 친절하고 좋더라고. 근데 택시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보수 진보 좀 강성 지지층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저는 중도예요. 잘하는 사람 찍어주는 중도예요. 나만 알아챘어요. 개혁적 중도라는 거예요. 개혁적 중도. 잘하는 사람들 찍어준다는 게 바로 그게 개혁적 중도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 민주당도 잘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 이 이후에 이태원 1년
추도식 안 간 것도 영향을 엄청나게 끼칠 거예요. 진짜 무능한 새끼라고. 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화 면접은 8.4 나오고요. 그리고 자동응답은 9.9 정도 나옵니다. 파괴력이 없는 건 아니야. 이따가 TK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 약간 고관여층들은 윤석열 지지율이 아무리 30%가 과학인데도 이렇게 나와라고 하시겠지만 요즘 뉴스들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메인 뉴스가 뭐냐면 28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 뭐 고속도로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새날 같은 이런 방송이 엄청나게 지금 잘 방어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이가 대구를 가서 대구를 간 건 아니지. 저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박근혜를 만났고 그리고 대구 내려가잖아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봐요. TK에서 지지율이 빠지니까 집토끼 지키는데 아주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한테 흔들리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이준석한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러 희한하단 간 거예요. 말이야. 불안하면 움직인다는 말이 있던데. TK에서 분위기가 그냥 여러분 그냥 생각 한번 해봐요. TK가 박근혜 이명박한테 친박이 공천 학살당하니까 박근혜가 뭐 어쩌고저쩌고 딱 한마디 하면은 TK의 친박연대가 무소속처럼 막 단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난 희한한 게 대구 경북 분들은 기본적으로 박근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긴 하는데 나라가 망해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TK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는 자기들 마음을 대변하는 지역 어떤 정서를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 사람도 우르르 찍는 거예요. 그 탕란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뻐꾸기가 남의 이렇게 둥지에다가 알 낳고 이거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똥줄 탄 거예요. 갤럽에서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고 아니 그래도 저 지지율 30% 조금 넘는 거를 TK로 버텼는데 TK에서 뒤집어졌어. 부울경은 말할 것도 없고 부울경은 사실 윤석열 지지율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34.0, 58.0. 대구 경북이 뒤집어졌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래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정희 추모식에 그 윤석열이 참석한 게 사실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괜찮은 판단이었나 그거 한번 자기들끼리 반성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박근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실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어떤 지지나 어떤 호소였지만 지금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어떤 동정심에 더 가깝지 정치 세력으로서의 박근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이 지금 와서 박근혜한테 얼마를 잘 하더라도 결국에는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랑 똑같이 그 배신자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와서 박근혜한테 손을 내밀면 그러면은 명시적으로 박근혜가 마음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뭐 더 이상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은 끝까지 배신자거든요. 그러면 박근혜에 대한 태도가 저렇게 굴종적으로 접근하는 게 박근혜를 동정하는 사람들 눈에 좋게 비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 연합해보자 하고 거래를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누님 용서해 주시죠. 계속 이렇게 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집토끼라고 할 만한 게 처음 잘했다 그러면요. 일단 충청권이 반응을 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고향이라고 하지. 중도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충청권은. 근데 이번에 RN서치가 일요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이제 그게 나오죠. 아까 박근혜 만남에도 TK 8.4% 하락. 저기 이제 여론조사 기간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일부는 반영됐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를 만났어요. 지지율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여론조사 이틀 중에 박근혜 만난 그 다음 날 두 번째 여론조사 날 일부가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TK에서 8.4%포인트가 하락했다라고 하더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저 노컷 뉴스가 저런 헤드라인 보면 진짜 밉겠지. 내가 엄청 노력해봐야 그렇게 해서 박근혜 만났고 말하자면 보수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보수통합이 아니라 동정교배라고. 그게 만약에 박근혜 같으면요. 박정희도 뭐 있고 박근혜가 있고 하니까 그 지역 분들이 그래도 우리 박 대통령이 좀 잘하게끔 도와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박근혜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못해요. 국민의힘이 못하니까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놓고 투표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아니면 진짜 괜찮은 놈 하나 있는데 이따 이준석이 그런 거죠. 이제 이준석 대구 출마설이 그런 건데 보수통합 중도 확장 저걸로 되냐고 한번 봐봐요. 윤석열이 아주 심심하면 대구 내려가지 않습니까? 서문시장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서문시장이면 헌법이 생각난대요. 김건희가 어묵발된가 저게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윤석열을 연호해주는 자유총연맹 행사나 서문시장에만 가는 저 쫄보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서울광장 못 나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나 짜고 있고 정말 한심하고 찌질합니다. 네. 대통령 맞습니까? 저번에 이런 보도 나왔다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외쳐 서문시장. 아니 그런데 그거를 1, 2% 올린다고 그게 달라지냐고요. 안 달라지지. 그리고 예전처럼 서문시장이 100% 윤석열에게 환호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 이제 분위기가. 맞아요. 네,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겠죠. 소위 말하면 고관여층이나 강선 지지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저는 박근혜가 아니고요. 나는 민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대구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보통 번화가라고 부르는 그 굉장히 큰 그 도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폐업한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가면은 바로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거 지금 신경 쓰는 사람 그런 대구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대놓고 나는 윤석열을 아직까지 지지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그 65세 이상의 고령자 지지층 일부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집토끼를 지키려고 하면 내 지지 아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집토끼가 빠져나가고 개판인 거야. 그 7년 만에 벌어진 여론조사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이거죠. 데칼코마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7년 만에 같은 갤럽 여론조사인데 이게 뭐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대구 경북 부울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뒤집어진 거죠. 지금 2016년 10월 20일이면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시작되는 그 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수 편향의 RN서치가 그 아까 휴일날 항상 내요.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얘들도 어떻게 못하더라고. 뭐 이렇게 막 그 질문지 순서라든지 해갖고 뭐 하려고 해도 또 오르면 제일 많이 올라요. 또 저기 RN서치가. 정당 지지율 51.1, 국민의힘 35.6.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약 15%에서 17% 사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자, 어디까지 봤더라요? 젠키님 아까 설명해드렸고 10주년 축하합니다. 다른 분들 보고 싶으시면 답변 너무 행복해서 20주년에 참석할게요. 고맙고요. 함께 갑시다님 새날 덕분에 어제 추모제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읽어드렸고요. 서병옥님까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